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화요일 VOA 한국어 방송의 뉴스투데이 1부 시작합니다. 저는 도성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량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튀르키예 그리고 파키스탄이 한 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을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공동 방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정 출산 등을 통한 출생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서명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오는 17일부터 북한의 실전 역량 강화 등 변화하는 위협에 대비한 연례 연합훈련 을지 프리덤 쉴드를 실시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고 미국과 한국이 17일부터 북한의 실전 역량 향상에 대비한 을지 프리덤 쉴드 훈련을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 디브리핑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뷰 순서에서는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사형 폐지 세계총회에서 북한의 공개 처형 참상을 증언한 북한 인권 활동가 김은주 씨 만나보시고요.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들으시고 아메리카 250 순서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탑뉴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튀르키예 그리고 파키스탄이 한 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을 세 나라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상호 방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의 충돌 여파로 중동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주목되는 움직임입니다. 오종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튀르키예, 파키스탄이 7일 공동방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은 세 나라 가운데 어느 한 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을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튀르키예와 파키스탄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메카 공동방위조약으로 명명된 이번 협정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서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회동한 가운데 체결됐습니다. 파키스탄 외무부와 튀르키예 대통령실 공보국은 동일한 내용의 성명에서 이번 협정은 어떠한 공격 행위에 대해서도 집단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3국 간 모든 분야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 정부 당국자는 협정을 순전히 방어적인 성격으로 규정하면서 특정 행위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다른 영내 국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협정이 개방돼 있다고 밝히고 기존의 양자 또는 다자 협정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튀르키예 매체는 이번 협정에 따라 세 나라가 합동 군사 연습과 훈련, 기술 이전, 정보 공유 등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는 백악관과 국무부에 논평을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서로 보완적인 군사 역량을 갖춘 수니파 무슬림 다수 국가 세 곳을 모으는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최대 무기 구매국 가운데 하나이며 튀르키예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고 빠르게 성장하는 방위산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협정 체결은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합동공습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분쟁에 휘말린 이후 이뤄졌습니다. 이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선박 운항을 방해했습니다. 그 뒤 사우디의 주요 기반시설과 석유시설이 공격을 받았으며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은 지난달 홍해에서 사우디를 상대로 해상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사우디의 공항과 석유시설, 유조선 등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후티 반군 진지를 공습하고 홍해와 아덴만을 오가는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해군 연합체를 구성했습니다. 6일에는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남서부 나즈란 지역에서 민간인 11명이 부상했다고 사우디 주도 연합군 대변인 투르키 알말키 소장이 밝혔습니다. 샤리프 총리는 6일부터 8일까지의 방문 일정을 위해 6일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했으며 아심 무니르 육군 참모 총장 등 대표단이 동행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7일 사우디를 방문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은 앞서 2025년 9월 별도의 상호방위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오종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태어난 아기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최원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습니다. 여기에는 비시민권자와 원정 출산을 목적으로 입국한 이들의 자녀에게 출생 시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수정헌법 제14조에 출생지주의 시민권 조항을 제한하려던 백악관의 시도를 무효화한 최근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대응 조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대법원의 결정이 매우 불공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025년 1월에도 행정명령을 통해 비시민권자 아기에 대한 출생시민권 폐지를 추진했으나 올 6월 연방 대법원에 의해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잘못된 판결이었다, 매우 불공정한 판결이라며 그 때문에 우리나라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연방 대법원은 부모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에게 출생지주의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존의 해석을 유지했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했고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의 시민이자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령된 신규 행정명령들은 해당 조항에 예외를 두어 비시민권자 또 외국 정부 공무원의 자녀 그리고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지정된 외국 테러 조직에 속한 경우 출생에 따른 시민권 취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번 명령은 행정부가 미국 영토 내에서 출산할 목적으로 비이민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행위로 정의한 원정 출산 관행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강력히 비판해온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 겸 국토안보 보좌관은 원정 출산을 미국 제도에 대한 가장 심각하고 터무니없는 남용 사례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영토에서 출산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알선하는 모든 행위로 정의된 원정 출산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 자격도 제한하게 됩니다. 지난 6월 대법원 소송에서 승리했던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6일 발표된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논평하며 대법원 판결을 옹호했습니다. 이 단체는 6일 발표한 성명에서 출생 시민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어떤 추가 행정명령도 헌법의 의미를 바꿀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미 행정부는 미국의 국익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비시민권자에 대한 이민법을 집행할 수 있는 연방정부의 권한을 들어 이번 명령이 법적 검증을 통과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백악관의 윌 샤프 문서 담당 비서관은 이번 행정명령에는 이 문제와 관련된 연방 대법원의 어떤 판결에도 저촉되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과 한국이 오는 17일부터 연합 방위 태세 강화를 위한 연례 훈련 을지 프리덤 실드를 실시합니다. 올해는 북한의 실전 역량 향상에 대비한 훈련을 진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연합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연례 훈련인 을지 프리덤 실드를 실시합니다. 한미 연합군 사령부와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훈련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라이언 도널드 한미 연합군 사령부 공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연습이 최근 북한이 분쟁에서 얻은 교훈을 포함한 실질적인 위협을 반영해 연합 합동 전영역 작전을 통한 동맹의 대비 태세와 능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DPRK soldiers have deployed and fought in Ukraine, and they've taken those lessons they learned there and brought them back
to North Korea. 도널드 공보실장은 특히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파병한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파병돼 실전을 치렀고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북한으로 가져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북한의 군사 능력을 변화시킨 만큼 이번 훈련도 이러한 위협을 반영해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도영 한국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번 훈련이 방어적 성격의 연례훈련이라며 최근 전쟁 양상을 분석한 전운 등을 연습 시나리오에 반영해 사이버, 드론 공격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이번 훈련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 충족을 위한 준비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예년과 비슷한 규모인 한국군 18,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유엔군 사령부도 이번 훈련에 회원국을 참여시킵니다. 유엔사는 연습 수행 역할에는 한반도 긴장 완화 억제가 포함된다며 미한 동맹의 임무 수행에 유엔사 18개 회원국이 한반도 방어에 필요한 조치를 보완할 역량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을 포함해 12개 회원국에서 10여 명이 파견돼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부합하는 다국적 연합작전 조정 역할을 할 계획이며 중립국 감독위원회도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관찰할 방침입니다. 한편 북한은 이번 훈련 발표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미한 대규모 연합훈련을 북침 연습이라고 주장하며 무력 시위와 강경 발언으로 대응해왔습니다. 미한 당국은 연합훈련이 방어적 성격이라는 점을 줄곧 유지해왔습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착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말 이후 북한의 첫 탄도미사일 발사 활동이자 올해 10번째 이루어진 발사로 이번 훈련을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번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도발로 규정해 규탄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미국이 본토와 영내 동맹 방어에 대한 공약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네, 미 해병대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1인칭 시점 자폭 드론을 이용한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심 무기로 떠오른 공격 드론의 운용 능력을 검증한 것인데요. 미 해병대는 한국군과의 연합 드론 훈련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해병대가 5일 경기도 포천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처음으로 FPV 1인칭 시점 자폭 드론을 이용한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모습을 한국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미군이 한국에서 드론 실사격 훈련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순환 배치된 미 해병대 제3사단 제7연대 장병들이 참가했습니다. 훈련에는 미국 드론 업체 네로스가 개발한 소형 쿼드코프터형 FPV 공격 드론인 아처가 투입됐습니다. 이날 훈련에 투입된 드론 6대는 약 900m 떨어진 표적을 모두 명중했습니다. 아처는 조종사가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며 목표물까지 직접 유도하는 히투킬 방식의 자폭 드론입니다. 최대 사거리는 약 25km, 최고 속도는 시속 130km며 최대 3kg의 폭발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 대전차와 대인, 대물 공격이 가능해 소규모 부대에서도 원거리 정밀 타격을 수행할 수 있는 차세대 무기 체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FPV 자폭 드론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차와 장갑차를 정밀 타격하며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로 떠올랐습니다. 피터 행큰이 주한 미 해병대 부사령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모든 것의 핵심은 한미 연합 대비태세라며 실제 작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한반도 지형에서 이러한 능력을 직접 검증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 해병대는 이번 훈련이 미래의 전장 환경에 맞는 드론 운용 능력을 점검하고 동맹국과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훈련은 미 육군 제8군과 제2보병사단, 제2전투항공여단, 그리고 한국군과 긴밀한 협조 아래 안전 절차와 공역관리 체계를 구축한 뒤 진행됐습니다. 특히 최근 경기 파주에서 발생한 미 해병대 드론 비행이 북한 무인기로 오인됐던 사건 이후 이번 훈련에선 비행 계획과 공역 통제를 한국군과 사전에 긴밀히 조율했다고 미 해병대는 설명했습니다.
미 해병대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한국군과 FPV 공격 드론을 활용한 연합 활동 훈련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가로막는 제재 절차를 개선하자는 법안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앞서 두 차례 발의된 같은 법안 모두 관련 소관위원회 표결에도 오르지 못한 채 폐기됐습니다. 이존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 의원이 북한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을 5일 발의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런 사실을 알렸습니다. 같은 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법안은 비정부 기구의 의료 위생 지원이 신속히 전달되도록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 상무부, 그리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이행 방식을 수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식량과 의약품에 한정된 인도적 예외 범위를 인도적 사업에 필요한 물품까지 넓히도록 재무부와 상무부에 요구했습니다. 또 재무부가 인도적 지원 허가 신청 처리 현황을 거부 사유와 함께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국무부에는 인도적 활동을 위한 방북 여행 허가 간소화 방안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대북 제재는 억압적인 김정은 정권과 그 위험한 핵 야망을 겨냥해야 하며 필수 서비스와 생명을 살리는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한 민간인을 겨냥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민주당 앤디 레빈 당시 하원 의원이 처음 발의했고 2021년 다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 모두 민주당과 공화당 주류의 호응을 얻지 못한 채 소관위원회 표결에조차 붙여지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의회에선 그동안 대북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원 물자가 주민들에게 실제로 전달되는지 확인할 현장 모니터링이 보장돼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